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주식이 있는데요. 고점 대비 6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은 29년 연속으로 주는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황금거북이가 분석하는 배당 주식들은 재무제표가 좋았지요. 하지만 이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가 맞지만 2022년 대비 2023년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영업이익을 잘 기록했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영업손실을 기록합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주식은 아닙니다. 즉 고부가가치 사업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재무제표에서 당기 순손실까지 기록합니다. 순이익은 2021년이 높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출액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에도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4분기 매출도 하락했고 여전히 영업손실을 기록합니다.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까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ROE도 낮은 수준입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로 미래 성장성이 낮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주식의 매력은 재무 안정성에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이하를 3년 동안 기록 중인데요. 다만 최근 3년 동안 부채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보율은 3년 동안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은 높아서 재무 안정성은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주식은 저도 1년 이상 물렸다가 탈출했던 종목이라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매수하지 않아서 지금은 없는 주식이지요. 그런데 시청자분이 롯데케미칼 주식 분석을 요청하셔서 다시 한번 보는 중입니다. 참고로 52주 최저가를 최근에 기록했습니다. 화학업종에 속해 있고 배당을 주는 주식이지요. 시가총액은 무려 5조가 넘는 대형 주식입니다.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좋은 주식입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최근 2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합니다. 고점 대비 62% 하락한 상태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가가 전염병 시기의 주가 수준과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보다 낮으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롯데케미칼 주가가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2024년 들어와서 더 나빠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롯데케미칼의 주된 원재료의 가격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원가 비중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2024년 1분기 두바이 유가 추이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에 뉴스에서는 바닥론이 나왔는데요. 장기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케미칼 업종은 유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이지요. 그래도 화학업종은 굴뚝 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인 롯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겠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아닙니다. 롯데 지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주요 주주가 61% 보유 중이며 유통주식은 39%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보유 비중도 26%입니다. 유통주식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별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2차 전지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금액이 크지 않지만 미래 산업 중 하나인 2차 전지 관련 사업이 성장한다면 수혜를 볼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전히 재무제표상으로 2년 동안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롯데케미칼을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 실적이 좋아서 PER이 5배까지 내려갔습니다. 2021년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그 당시 세계가 전염병 사태로 기름이 남아 돌아서 유가가 낮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적자를 기록합니다. 유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중동에서도 피바람이 불었으니까요. 2023년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국은 기름이 나오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재료 수입 가격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좋지 않아져서 지난 5년 기준으로 제일 낮은 PBR을 기록합니다. 자산 가치가 주식 가치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5조니까 자산이 대략 15조 있다는 뜻입니다. PBR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을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에 배당금이 특별히 높았습니다. 배당률도 3.8%로 높아졌지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더니 배당까지 감소합니다. 이제 배당 수익률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데 이는 실적이 나빠져서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도 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배당을 29년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 연속성에 대해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아쉬운 시장 상황에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아쉽습니다. 2023년 실적도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29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자산이 많아서 망해도 자산이 남는 주식이겠죠. 또한 롯데라는 대기업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롯데는 한국 시장에서 다양한 방면에 속해 있는 기업이죠. 일단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롯데케미칼은 10년 전 주가의 저점이 12만원입니다. 참고로 전염병 시기의 저점은 11만원이지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저점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재무제표가 우선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재무제표에서 시작하니까요. 황금거북이의 롯데케미칼 요약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보합 추세이며 당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재무 안정성은 좋고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지요. 배당 연속성은 있어도 실적 악화로 배당금 자체가 하락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PBR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2차 전지와 같은 신사업도 기대가 되며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화학 업종에 있어서 ROE가 낮은 편이죠. 황금거북이는 롯데케미칼 주식에 대해 별점 5.5점을 제시합니다. 재무제표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 의견은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라 지금 당장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 역시 계속 오르기만 하지는 않겠죠. 지금 주가는 낮지만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를 이벤트가 없습니다.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 같은 수출 국가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주식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주식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바둑에서는 대마불사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